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최신 비브로 카드 및 원피스 100권 SBS 정보 정리입니다. 별로 중요치 않은 건 넘어갔고 주목할 만한 정보만 이야기하며 그 정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테니 참고해주세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은 최신 공개된 비브로 카드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장면은 카이도입니다. 드디어 카이도의 나이가 나왔네요. 카이도의 나이는 59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카이도가 오덴과 싸울 당시가 20년 전으로 39세로 전성기 나이, 그리고 록세 작단에서 갓벨리 사건이 있을 당시가 38년 전으로 21살이라는 것. 록세 작단에 들어간 건 더 나이가 어렸겠죠. 카이도가 당시 견습이었던 이유가 있었네요. 또한 카이도에 대한 주목할 정보로 카이도는 아무도 자신을 죽일 수 없어서 절망한 그는 세계 최고의 전쟁을 벌여 그곳에서 스스로 죽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라프텔에 다녀온 오뎅에 의하면 와노쿠니는 현재 조이보이가 올라를 위해 개국해야 한다 했습니다. 저는 카이도가 와노쿠니에 온 이유가 조이보이에게 죽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와노쿠니의 개국을 하려는 조이보이를 막음으로써 조이보이가 자신을 죽여주길 바라는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설정을 보니 이 가설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카이도에 대한 주목할 정보로 카이도는 루피가 오뎅 이후 처음으로 진지하게 싸울 가치가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매우 기쁘고 설렌다고 합니다. 카이도 역시 전투민족이네요. 다음 주요 정보는 킹입니다. 킹은 3제 중에 유일하게 나이와 현상금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드디어 킹의 나이와 현상금이 나왔네요. 킹의 나이는 47살이라고 합니다. 퀸하고 거의 라이벌 같은 결혼지간 느낌이어서 나이가 비슷할 줄 알았는데 56세인 퀸보다 9살이나 어리네요. 그리고 현상금은 13억 9천만 벨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한 이유로 퀸하고 현상금이 비슷할 줄 알았는데 킹의 현상금은 13억 2천만 벨인 퀸보다 7천만 벨이나 높네요. 더 충격적인 건 킹이 13억 7,400만 벨인 마르코보다도 조금 높다는 겁니다. 물론 현상금이 강함의 수치도 아니고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까지 고려해 현상금이 측정되지만 그래도 마르코보다 높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또한 킹에 대한 주목할 설정은 킹은 수십 년 전 카이도의 힘에 매료되어 그의 부하가 되었다고 하며, 카이도가 2년 전 흰수염의 뒤를 치기 위해 마린포드로 향할 때 킹도 함께였다고 합니다. 물론 빨간머리 해적단이 저지했지만요. 또한 킹의 인수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킹이 인수형을 사용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날 수 있으며 부리를 창으로 바꿔 적을 차단하고 관통하는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 주요 정도는 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퀸의 종족은 사이보그로 나오네요. 또한 주목한 설정으로는 퀸은 MADS가 해산하기 전에 탈퇴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MADS는 불법 무기 연구팀으로 이곳에는 베가펑크와 저지도 함께 있었죠. 다음 주목할 정보는 토비로포입니다. 일단 페이지 1과 울티는 이미 나이나 키 같은 경우는 저번 SBS에서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주목할 건 현상금밖에 없네요. 이들의 현상금은 각각 페이지 1 2억 9천만 벨이, 울티 4억 벨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낮고 생각보다 이 둘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다음 토비로포 정보는 후주우입니다. 후주우의 현상금은 5억 4,600만 벨이라고 합니다. 후주우 무슨 삼지의 자리 노린다고 해서 삼지에 급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현상금이 한참 낮네요. 또한 그의 이명은 물보라 후주우라고 합니다. 이유는 너무 말을 많이 해서라고 합니다. 또한 후주우의 재밌는 설정으로는 과거 후주우도 제브라가 짝사랑했던 개설인에 짝사랑했으며 심지어 후주우 역시 개설인에게 차였다고 하네요. 또한 그는 12년 전 고무고무 열매를 빼앗긴 뒤 투옥당했고 11년 전 탈옥한 후 후주우의 적단을 결성했다고 합니다. 다음 토비로포 정보는 블랙마리아입니다. 블랙마리아에게 주목할 정보는 현상금이 4억 8천만 벨이라는 거, 출신이 와노쿤이라는 겁니다.
와노 쿠닌이 어쩌다 백수의 적단까지 들어간 걸까요? 다음 토비로포 정부는 사사키입니다. 사사키의 현상금은 4억 7,200만 벨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사사키의 이명은 모즈키리, 술잔에 가득 담은 사사키라고 합니다. 이유는 항상 술에 취해 있어서라고 합니다. 다음 주목할 정보는 넘버즈 중에 유일한 정보가 나온 하차입니다. 하차의 나이는 188세, 출신지는 펑카자드, 그리고 종족은 고대거인족이라고 하네요. 다음 주목할 정보는 야마토입니다. 야마토의 정보에서 주목할 건 야마토의 악마의 열매 능력은 물음표로 나왔고, 이번 1024화에서 폐양색을 쓰며 폐양색 여부가 나왔지만 비브르 카드에서는 무장색, 견문색만 나왔네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비브르 카드는 추후에 업데이트 되는 거지, 비브르 카드에 폐양색이 안 나왔다고 폐양색 팩이 능력자가 아닌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밀짚모자 일당이 비브르 카드는 1번에서 1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메리오가 11번, 써니오가 12번, 비비가 13번이죠. 근데 야마토는 1578번이라는 겁니다. 다만 동료설이 높은 키네몬 805번, 모모 810번, 캐럿도 955번이긴 한데 이러다가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다음 주목할 정보는 롤로노와 조로입니다. 조로에 대한 정보는 모두 나왔던 거지만 우리가 주목할 건 조로의 패기일 겁니다. 다만 비브루 카드에서 조로가 가지고 있는 패기는 무장색, 견문색뿐 폐형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야마토 역시 원피스 1024화에서 폐양색을 사용했지만 비브르 카드에서는 폐양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자들은 조로는 이미 폐양색을 사용하지 않았냐 이야기하시겠지만 이 부분 자체가 조로가 폐양색을 썼다고 하기에는 애매하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엠마에 담긴 오뎅의 폐양색일지도 모르죠. 즉 아직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온 걸 수도 있고 진짜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후에는 조로의 폐양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 주목할 정보는 텐구야마 히테치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그의 나이가 58세라는 겁니다. 이자의 나이가 중요한 이유는 그는 코즈키 스키야키와 같은 인물로 의심받고 있다는 겁니다. 목각 인형 콜렉터인 히테치처럼 스키야키가 목각 인형을 갖고 놀고 있던 점, 오뎅과 오로치가 대면하는 과정에서 오뎅이 스키야키가 죽었냐 물었을 때 스키야키의 생존 여부에 대해 정확히 말하지 않았다는 점 등 이들이 같은 인물이라고 의심할 게 많았는데, 히테치가 58살이라면 20년 전 39살에 죽었던 오뎅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근데 만약에 히테치가 시간 열매 능력자 토키에 의해 미래로 간 거라면 히테치의 원래 나이는 78살일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더 조사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다음 주목할 정보는 유스타스 키드입니다. 키드 역시 정보들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주목할 건 키드는 샹크스와의 싸움에서 팔을 잃었다는 겁니다. 또한 키드는 그 이후 빅맘의 적단의 스낵을 부상 입히면서 현상금이 4억 7천만 베리로 올랐다 하네요. 다음 주목할 정보는 드레이크입니다. 드레이크에게 주목할 정보는 현상금이 일부와 변동 없이 2억 2,200만 벨이라는 겁니다. 이건 소드의 입김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주목할 정보는 킬러입니다. 킬러에게 주목할 건 킬러가 카이도를 공격할 수 있던 이유가 나오는데, 킬러의 카마 소닉 이 공격은 음속의 충격파를 만들어 카이도 내부에 피해를 입히는 거라고 하네요. 최신 나온 비브르 카드는 여기까지고 다음 정보는 원피스 100권 SBS입니다. SBS 역시 주요 정보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정보는 울티어 페이지 1에 대한 정보인데, 울티어 페이지 1은 친남매이며 이들의 아버지 역시 해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들의 아버지가 죽자 울티 페이지 1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던 카이도가 이들을 데려왔다 하네요. 그리고 오다쌤은 울티가 매우 똑똑했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강자들이 살아남는 백수의 적단에서 살아남기 위해 카이도가 가지고 있는 악마의 열매 2개를 훔쳐서 먹었다고 하네요. 열매를 먹으며 이들은 토비로포까지 올라간 것이고요. 여기서 생각해볼 건 울티어 페이지 1의 아버지가 누구일까입니다.
카이도와 친분이 있는 해적이라면 역시 록스 해적단의 인물이겠죠. 다음 주요 정보는 블랙마리아입니다. 오다쌤은 블랙마리아가 일반 악마의 능력이 아닌 스마일에 더 가까운 형태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 소파가 여러가지 형태로 조작한 것처럼 블랙마리아는 완전한 거미로 변하는 게 아름답지 않다 생각하여 약물을 통해 자신의 형태를 바꾼 거라고 합니다. 일단 SBS에서 살펴본 건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100권에 담긴 SBS 정말 기대했는데 뭔가 아쉽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